안녕하세요. 한지명입니다. 그 밖의 적용 지침을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행사 권리,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를 받죠. 기업 입장에서는 선수금을 받은 경우였고요. 계약 부채를 인식했죠. 고객 입장에서는 환불받을 수 없는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였고 미래에 재환의 의무를 받을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 미행사 권리가 생겼죠. 회계 처리는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참고해서 이 미행사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즉 고객의 행사가 예상된다면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그 예상되는 미행사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즉 고객의 행사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고객이 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행사 대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죠. 다음은 가입비,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입니다. 가입비는 계약 개시 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부과가 되고요. 가입비가 약속한 재환의 의무의 이전에 관련되지 않는다면 미래 재환의 의무에 대한 선수금이고 미래 재환의 의무를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죠. 가입비가 약속한 재환의 의무의 이전에 관련된다면 별도의 수행 의무로 회계 처리할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한 재원의 의무의 이전에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 더 봤는데요. 갱신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익인식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고요. 이 가입비는 재원의 의무의 이전에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투입법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됐죠. 하지만 계약 이행원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이행원가 자산을 인식했죠. 다음은 위탁약정입니다. 위탁약정은 기업이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죠. 중개인이 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해야 위탁약정이죠. 위탁약정이라는 지표는 중개인이 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고 기업이 자산을 통제한다라는 지표죠.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제품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개인이 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산, 제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위탁하죠. 위탁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은 미인도 청구 약정입니다. 미인도,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청구, 대가는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죠.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됐는지를 검토했죠. 그래서 이 통제와 미인도 청구 약정 지표를 검토했죠. 먼저 통제의 정의를 봤어요. 고객이 제품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했고요. 명확하지 않다면 통제 이전의 지표를 봤죠. 미인도 청구 약정 지표는 꼭 보셔야 되고 모두 충족해야 되죠. 미인도 이유가 실질적인 고객의 사유여야 되고요. 고객의 소유물은 기업의 소유물과 구분하여 식별되어야 하고 물리적 이전 준비가 현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사용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이 없어야 됐죠. 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됐다면 미인도 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기업은 제품 보관 용역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보관 용역이 수행 의무인지를 고려해야 되죠. 고객의 인수입니다.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면 고객은 인수하겠죠. 수익을 인식할 수 있고요. 부합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합의된 규격에 부합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객의 인수 전에, 고객이 수락하기 전에 통제를 이전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고객이 인수할 때까지, 고객이 수락할 때까지 통제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시험평가 목적의 제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확약한 경우에요. 이때는 고객이 인수하거나 시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통제가 이전되지 않았죠. 여기까지 그 밖의 적용 지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